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번째 휴일을 맞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광주 지역의 고용시장이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지난 2년간 누적돼 왔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공항의 연간 탑승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노선 중에서도 여수공항의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시설도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호텔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늘면 목포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휴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접고 대선 완주를 선언함에 따라 민심 향배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해 중도 부동층 마음잡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이틀 동안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가진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를 외치며 전통적인 텃밭 지지세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만이 적폐 세력의 부활과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유능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맨 앞에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갔었던 광주 시민들의 힘으로 이번에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지역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하고 공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70%가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80%가 종합 쇼핑몰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달라진 지지세가 실제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는 한편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에 다시 지역을 찾는 등 호남에 대한 애정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부패한 기득권 양당 후보로는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서 서민을 대변하는 심상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대선 완주를 확고히 밝힌 국민의당도 광주 곳곳을 누비며 지난 2016년 호남 돌풍의 재현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그리고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생존 전략 그리고 경쟁력 있는 미래로. 그렇지만 공식 선거운동 중반에 접어들었는데도 매서운 안파와 코로나 등의 여파로 유권자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4,0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6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2,6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291명, 순천 272명, 목포 166명 등 22개 시군에서 1,445명이 확진됐습니다. 순천의 한 요양병원과 여수에 위치한 어린이집, 해남 소재 복지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한 일반 문의는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를 우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재택치료자들이 119를 통해 상담하는 사례가 지난 1월 한 달 654건에서 이달 보름 동안에만 840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신고 접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자 수만 놓고 보면 전국적인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경기도와 세종, 전북 등은 고용 사정이 2년 전보다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울산, 경북 등과 함께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고용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업종에서 2달 연속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제 종업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는 지난 2년 코로나를 거치며 대면 서비스 업종 비율이 높은 지역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 있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과 신한 등 6개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2년 전보다 액수로는 6천억 원, 대출 건수로는 60% 이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상호금융과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실제 대출 증가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 있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고용 창출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원이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코로나 2년을 거치며 10,000명 이상이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단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8도 안팎의 기온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30-4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눈 소식도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 사이 약한 눈이 날리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벌써 3주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경각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여수공항은 개장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선 수요가 줄고 국내선 승객이 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같은 호황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의 여수와 동해안의 양양을 잇는 항공 노선이 신규 취항했습니다. 앞으로 주 4회 왕복 운항하면서 철도나 차량으로 7시간 거리를 1시간 20분대로 줄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도 기대가 되는 노선입니다. 양양 여수 노선은 한국공항 역사 이래 최초로 강원도와 전라남도를 운항하는 국내선입니다. 현재 양양과 여수 두 도시 간에 육로교통이 마땅치 않아서 김포, 제주에 이어 양양 노선이 추가되면서 여수공항의 운항 노선은 4개 항공사, 주간 평균 199편으로 늘었습니다. 여수공항은 특히 지난해 탑승객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몇 년 사이 이용객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이는데 국내 노선 가운데 여수공항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수공항은 2012년 엑스포 이후 이용객이 다소 줄어들다가 2019년부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다 보니 과거 30만 명 수준에 맞춰 운영해온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승객들의 검색대 통과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졌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 주차장 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약 한 40억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이 지속될지는 의문이어서 선뜻 시설 투자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권역 내 미래 비전들을 아우르는 대안 마련에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 원도심을 중심으로 호텔 건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와 문화도시 목포가 숙박시설로 인한 고민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교보생명 건물이 들어서 있던 목포시 호남동 67번지 일원. 축구장 15개를 합한 면적의 땅에 호텔 사업이 추진됩니다. 200실 규모의 19층짜리 4성급 호텔이 예정돼 있고 인근에는 주상 복합 아파트가 44층 높이로 지어집니다.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상락동과 동명동 등 원도심에는 513실 규모와 170실 규모의 호텔이 각각 공사 중입니다. 또 평화광장 인근 상업지역에도 568실 규모의 호텔이 지난해 말 건축 허가를 접수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은 주거 형태로 중장기 체류를 위한 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목포에서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이들 호텔이 모두 문을 열게 되면 목포 도심에만 1,400여 객실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나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의 공범이자 친인척인 60대 전직 언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특정 응시자가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40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2시쯤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패소 판결을 받고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과 동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15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어미와 새끼 돼지 등 23마리가 불에 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분만실에 설치된 보온 등에서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7대꼴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기관들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762대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520대가 위법 사항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어린이 보호 표지 설치 상태 위반과 소화기 불량, 짙은 썬팅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의 비대면이 생활화되며 더욱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민원 업무에도 이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3D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에 마련된 강의실로 모여듭니다. 곧이어 PPT를 활용한 취득세 강연이 시작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주택이 되더라도 1%에서 3% 세율.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거를 최소 1년에서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순천시가 이달부터 시행한 메타버스 세무 강연과 상담 업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 형식으로 세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자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의 공간에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대면을 해서 해야 맞는데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아직 초기 단계여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복잡하고 개별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관광과 복지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지 홍보라든가 안내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겠고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 간의 제약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2월 한 달 동안 주택과 농지 취득세 분야에 메타버스를 첫 도입한 순천시는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마을 세무사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재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래된 전기 배전이나 노후 전선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 트래킹 클리너라는 발명품을 만들어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무안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대형 비닐하우스 4동이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무안의 한 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작스럽게 난 화재들 모두 배전반 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22%가량은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먼지로 인한 트래킹 현상. 전선에 먼지가 쌓이면 전류가 흐르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갑작스런 과열과 함께 불꽃이 반복적으로 튀면서 불이 나는 원리입니다. 무안 소방서는 전선들 사이사이에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 이른바 트래킹 클리너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방서에서 제공되는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데 오래된 면체나 폐기된 면체를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동시에 온도를 낮추고 흡입기로 부산물을 빨아들이면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화재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분이라든지 톱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꽃이 잠깐이라도 붙으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 소방서는 먼지가 쉽게 쌓여서 전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공장과 축사 시설 등을 찾아가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김치 업체에게 김치 제조 자동화 장비를 공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생산비를 줄여 국산 김치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내 김치 제조업체들에게 양념 속을 넣는 설비 3대와 양념 혼합기 등 자동 설비 3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영호남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달빛 투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 여행사가 광주시에 신청하고 15명 이상 대구 시민의 광주 단체 여행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광주 여행사가 대구 방문을 유치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성인 기준 당일치기에는 40만 원, 1박 이상은 80만 원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아침 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어제만큼이나 추운데요.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단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8도 안팎의 기온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직 겨울 추위가 남아있는 가운데 바람은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30-4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에는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약한 눈만 날리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사고에 경각심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에서는 영하 8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영상 8도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해남 영하 7도 안팎, 강진도 영하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신안은 영상 2도로 비교적 추위가 덜합니다. 한낮 기온 무안 7도, 영암과 강진에서 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 영하 8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순천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역시나 8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추위는 이번 주 후반이 되어서야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